이건 사실상 투자하지 말란 거죠. 안 될 게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금융위의 규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투자하지 말란 거죠. 라는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금융위가 무엇을 규제했나? 2. 이게 왜 눈 가리고 아웅인가? 3. 기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융위는 5월 17일 레버리지 ETN에 대해 중대 발표를 하죠. 제가 해석하기로는 레버리지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왼편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관련 기사들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 아니야? 왜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괴리율이 좀만 커지면 거래 정지, 조기 상폐한다 라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거래 정지 및 상폐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20 플러스 30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이 20% 이상이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고 30% 이상이면 3일 거래 정지를 시행하죠. 추후에는 12 플러스 물음표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괴리율이 12% 이상 3일 지속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협의에 의해 거래 정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괴리율의 범위도 낮아진 것이고 거래 정지가 결정되는 기준도 모호해진 것이죠. 조기 상폐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요. 현행 규정상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규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요. 명확한 규정 없이 자의적 판단하에 상폐를 시키는 것이 진짜 투자자 보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항들은 당장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 개정사항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도대체 뭘 믿고 투자하란 거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1000만원도 없음 하지 마 라고 잡아봤는데요. 예수 예탁금, 즉 투자할 때 반드시 증권계좌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 돈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의무교육도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는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로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의무교육은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인지는 알아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000만원 예수예탁금의 의무교육이면 해외 선물을 하지 이걸 왜 해요? 참고로 해외 선물도 예탁금이 1000만원입니다. 레버리지는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ETF, ETN의 의미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 아니었나요? 동시에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비싼 주식, 또 해외에 있어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좀 더 싼 가격에 투자해 볼 수 있는 게 ETF, ETN의 장점 중 하나 아니었나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투자도 잘하는 건가요?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는 건가요? 큰 돈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적은 돈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마디로 이 규제가 시행되면 ETF, ETN의 메리트가 없다. 차라리 1000만원이 아니라 투자금의 100% 보유 같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투자하게 하는 규제였다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증권사야 너도 돈 준비해라 라고 뽑아봤는데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ETN 발행사, LP라고 하죠. 이 발행사가 전체 증권의 20% 규모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라는 조항입니다. 의무 위반 시 각종 불이익을 먹이겠다는데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없는 규제라고 생각했냐면요. 이번에 괴리율 몇백 퍼센트 된 게 LP들이 규제가 없어서였나요? 돈이 없어서 아니었나요? 돈을 쓰기 싫었거나요? 어차피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렇게 유가가 극에 달했을 때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데 이런 극한의 유가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괴리율이 어쩔 수 없이 커지면 그때 LP가 뭘 어쩔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무서워서 애초에 레버리지 상품을 안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이 없어서 상폐 수순을 밟는 게 상식적으로 뻔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동전주는 안 되게 해야지 인데요. ETN 가격 폭락 시에 액면 병합으로 상품 가격을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치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가격을 높게 해봤자 50만원이 되겠습니까? 100만원이 되겠습니까?
천만 원 이상 보유자 규제도 만들었는데 살 사람은 어차피 사고 못 살 사람은 못 사겠죠. 개인적으로 이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셨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자와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결국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일단 말해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많이 봐왔던 규제 방식인 것 같고요. 규제의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제게는 아주 별로인 말을 남기고 끝나버렸습니다. 물려있는데 1,000만 원을 못 내는 투자자는 어떡할까요?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가격에 강제로 팔게 하거나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아무튼 원유 선물 ETF 투자는 당황스러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유가는 물려 계신 분들의 평단을 훨씬 넘어서 떡상 중이고 근월물 가격도 올라와서 롤오버 비용이 월물 교체 시에 이제 1, 2% 수준인데 수익률은 그만큼 안 올라오고 레버리지 규제만 올라오고 저는 다 손절을 했었지만 단타로 매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없으면 단타로도 만족할 만한 수익 내기도 어려워서 많이 아쉽습니다. 나중에 정하고 싶으면 해외 선물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이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